벡터의 연산인데요. 벡터 연산은 일단 크게 세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냐면요. 덧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냐면 뺄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을 합니다. 글씨가 좀 흐트렀네요. 자, 우선 덧셈을 하는데요. 덧셈은 지금 이 첫 번째 경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벡터와 B에서부터 C까지 벡터를 합했을 때 시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방향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A라는 벡터는 C점이고 C라는 벡터는 종점이네요. 그러면 A에서부터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니까 우린 그때 A에서부터 C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이 벡터를 뭐라 그런다? 두 벡터의 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물론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처럼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도 두 벡터의 합을 표현하지만 벡터의 합을 연산할 땐 이런 내용들은 실전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다음처럼 시점과 종점을 한 방향 연결했을 때 모든 벡터들은 뭐가 된다? 그 두 점을 연결한 벡터의 합이 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벡터가 이게 A라는 벡터고요. 같은 방향 여기가 B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C가 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C점이라 그랬고 벡터를 쭉 연결해서 여기가 종점이 되는데 한 방향으로 갔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벡터는 결국 뭐가 된다? 결국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C라는 벡터의 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우리가 계속 벡터를 설명할 땐, 시각적일 땐 시점과 종점 연결입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보시면 벡터의 덧셈의 성질인데요. 뭐가 성립되죠? 교환 법칙이 성립됩니다. A에서 B를 더하나 B에서 C를 더하나 이거는 성립합니다. 두 번째는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물론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수의 연산처럼 확인하시기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0의 벡터죠. 0에는 크게 0이니까 0의 벡터는 덧셈에서 영향을 주지가 않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벡터에 자 보시면 또 하나 있네요. 자, 보니까 벡터는 지금 저 A라는 벡터와 마이너스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결국 부호가 반대죠. 그럼 어떻게 되죠? 두 개의 벡터 합은 0벡터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요. 벡터의 뺄셈을 해볼게요. 자, 벡터의 뺄셈은 뭐냐? 지금 보니까 A라는 5에서부터 A까지, 5에서부터 B까지 벡터가 뭐예요? A에서부터 B까지의 벡터의 차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 이 벡터가 결국 B에서부터 A까지 벡터라면 B는 C점이 되고요. 요건 뭐가 되죠? 종점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덧셈을 할 때 어떻게 했죠? C점에서부터 종점까지 한 방향으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두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벡터의 합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금 O에서부터 B까지 벡터를 B라면, 자, 우리는 시점에서부터 종점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그러면 돌릴까요?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B라는 벡터인데, 새로운 벡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B 벡터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B에서부터 이 점을 지나서 요점까지 한 방향으로 연결이 됐네요. 자, 그럼 우리는 B에서부터 A 벡터는 뭐라고 할까?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뭐라고요? 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A가 들어갔고 여기에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B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이 벡터 사이에 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우린 그 중간 과정에서의 벡터들의 뭘로 표현해준다? 합이라고 표현해줍니다. 결국 우리는 뺄셈이라고 해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던 내용을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심화되게 설명할 뿐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뺄셈이라는 벡터의 뺄셈이라는 거를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덧셈을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뺄셈은 그냥 옵션처럼 찾아옵니다.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 자 이제 실수배가 나오네요. 자, 실수배가 나온다 옆에서 쓰시죠. 평행. 자,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는 같다? 그쵸. 방향은 같아요. 그렇지만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0벡터가 아닌 A라는 벡터가 두 개의 벡터가 방향이 같고 크기가 2배인 벡터이므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해되십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결국 크기가 어떻게 되죠?
2배 차이 나지만 어떻게 방향은 같죠. 그럼 이렇게 실수배를 합니다. 근데 방향이 반대가 되면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결국 방향이 같다면, 때론 방향이 반대라면 앞에 실수배만 해주면 기본적으로 방향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A라는 벡터가 0벡터가 아닐 때 이렇게 K 곱하기 A라는 벡터가 나오면, 자, K가 0보다 크면 크기가 뭐죠?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같하지만 크기는 뭐가 된다? 원래 있었던 벡터의 크기에다가 K만큼 곱해주면 되고요. 음수면 앞에가 마이너스 되니까 방향이 반대가 될 거고, 0이면 당연히 0 곱하기가 0벡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위 벡터는 뭐가? 크기가 무조건 1이면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크기와 여기는 벡터가 있죠. 자, 그럼 단위 벡터 다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에는 크기가 나오고요. 분자에는 크기와 뭐가 나와요? 방향이 나온다면 이렇게 지워서 단위 벡터는 결국 뭐만 나타낸다? 방향만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 벡터를 다음처럼 크기는 1인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기본적인 연산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실수배에 되어 있다는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곱해줘요. 숫자처럼. 다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리고 결국 뭘로 해줘요? A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끼리, B라는 벡터는 B라는 벡터끼리, C라는 벡터끼리 각각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제가 실수배할 때 평행하다 그랬죠? 결국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뭐는 같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다가 별 표시 하실까요? 별 표시는 뭐란다? 두 벡터가 평행하면 결국 뭐가 돼요? A라는 벡터는 B라는 벡터에 뭐 하는 거다? 실수배. 만약에 K가 0보다 큰 상태에서 K가 1보다 크면 당연히 A라는 벡터의 크기가, 자, B라는 벡터의 크기보다 어떨까요? 자, 1보다 크면 이게 2가 되고 3이 들어가니까 이게 더 크겠죠. 근데 K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A라는 벡터의 크기와 B라는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될까요? B가 더 크겠죠.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결국 방향은 어떻다? 같다. 오케이? 만약에 K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가 평행하면 일단 어떻게? 여기에 K 실수배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일직선상에 있다면 A서부터 C까지 이 벡터가 있는데, 자, K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A라는 B에다가 K 배한 게 더 큰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면 반대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아, 또 별표시 하실까요? OP라고 했던, 자, P는 AB 위에 있어요. AB 위에 P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T1-T, T에서 두 개가 합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OP라는 벡터가 만약에 A, B에 있다면 각각의 벡터의 앞에 있는 개수의 합이 뭐가 되면 1이 되면 우리는 아, P라는 점은 AB 위에 있다. 물론 AB 위에 있다란 얘기는요. 여기에 P가 있을 수 있지만 연장선에서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평행하면 다음처럼 K가 되고요. 됐습니까? 일직선상에 존재할 때도 당연처럼 이렇게 됩니다. 왜? 문제에 보시면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된다면 AC는 AB의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같으니까 우리는 평행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0벡터가 아닌 벡터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쭉 보니까 뭐랑 비슷하죠? 요거 약간 항등식의 연산과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0벡터라면 AB가 0벡터가 아니면 당연히 앞에 있는 개수가 각각 0이어야 될 거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벡터라면 각각의 벡터에 있는 개수들끼리 서로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게 0벡터라면 하고 뒤쪽에 써 있는데 이것도 눈으로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벡터 연산 어렵진 않지만 지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